와, 이거 진짜 겁나 재밌습니다. 데윌 킬류는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바로 VOD로 들어온 작품인데요. 다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 이런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봤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조용히 혼자 감상하는 것보다 눈알 하나가 날아가면은 객석에서 으악 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다음 장면에서는 다 같이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그런 군중 리액션 속에서 봤을 때 재미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나 와, 이 장면은 진짜 극장에서 봤으면 반응 장난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레디 올 낫을 그렇게까지 재밌게 본 편은 아닙니다. 설정이나 분위기는 제 취향인데 막상 보고 나니까 제가 기대한 것만큼 막 미쳐 날뛰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데윌 킬류도 처음에는 또 이거 비슷한 계열의 영화 아니야?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레디 올 낫에서 기대했던 그 재미를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유치하고 훨씬 더 정신 나간 방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서사고 놀리고 나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야, 또 이번엔 무슨 짓을 하려고 라는 기대감으로 보게 되는 B급 고어 액션 영화였습니다. 감독 역시 처음에는 고전적인 호러처럼 시작했다가 갑자기 거친 액션 코미디로 장르를 틀고 여기에 초자연적인 요소와 스파게티 웨스턴, 애니메이션 리듬까지 섞어서 관객을 계속 놀라게 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에게는 이 의도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재즈 비치가 연기하는 아시아 리브스는 뉴욕의 고급 고층 건물 더 버질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뭔가 이상합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왔고 친절해 보이는 입주민들도 하나같이 어딘가 좀 수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는 이곳이 평범한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악마 숭배 집단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보셔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뒷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라는 재미가 훨씬 더 큰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까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재밌죠? 그냥 직역하자면은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협박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데이라는 게 좀 재밌게 느껴졌는데 그들이 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이 버질의 입주민들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계속 사람을 끌어들여서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명의 살인마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 전체가 개인을 잡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너도 잡아먹힌다라는 경고처럼 처음에는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재미있는 역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시아를 죽일 것이다 였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완전히 뒤집혀버리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아시아와 마리아가 살아남는 방식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제목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인물은 영화의 처음과 끝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문장이 하나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베풀면 악마가 웃는다 라는 멘트인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너무 노골적일 정도로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죠. 버질의 부자들이 누리는 불멸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자로 선택되는 사람이 바로 가사도우미들입니다. 현실에서도 가사도우미들은 부자의 공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주는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노동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의 목숨까지 부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베푼다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악마도 비유가 아니라 진짜 악마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이 계급 풍자는 사실 그렇게 막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요 정도만 그냥 가지고 가고 막 기생충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단순함이 이 영화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막 눈알이 굴러다니고 돼지머리가 막 사람 몸을 차지해서 싸우는 영화에서 갑자기 막 무슨 자본주의의 구조와 복잡성, 진지하고 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진 않고 딱 영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풍자를 액션의 연료로 사용하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이름도 왜 하필 더 버질일까를 살펴보면은 단테의 신곡에서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 영어로 버질은 단테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인물이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시나리오 제목이 아예 Nine Floors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9층이었다라고 하는데, 버질의 각층을 단테의 지옥편에 등장하는 지옥의 9원과 연결해서 설계를 한 거죠. 마지막 9층에서는 사탄이 기다리는 공간으로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맞죠? 버질, 단테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영화에서 아시아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보통 영화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탈출이나 상승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아시아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질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시아를 지옥의 중심으로 안내하는 베르길리우스가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파리대왕을 오마주한다라는 이야기를 보기 전에 사전에 들었는데, 이 돼지 머리를 생각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파리대왕에서는 소년들이 죽인 돼지의 머리를 막대기에 꽂아서 짐승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파리가 들끓는 그 돼지 머리와 환각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바로 그 돼지 머리가 파리대왕입니다. 결국 그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섬 어딘가에 진짜 괴물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년들이 두려워하던 짐승이 사실은 인간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데윌 킬류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악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해진 걸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악마가 그 틈을 자리 잡은 걸까? 저는 당연히 후자에 더 가깝게 보였고요. 버질의 사람들은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불쌍한 피해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돼지머리는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탐욕을 허락해주는 존재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가 진짜 요란하거든요. 돌리줌처럼 공간의 원근감을 기괴하게 만드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저는 보다 보니까 이게 액션과 개그에 계속 느낌표를 찍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거 좀 봐! 라고 하면서 카메라가 관객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화면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촬영이 화려한데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막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어떤 장면에서는 공포를 만들려고, 어떤 장면에서는 액션을 더 아프게 보이게 하려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카메라 움직임 자체가 개그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취향 저격을 당한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눈깔 액션입니다. 와, 저는 이 누나를 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인 액션을 만들 생각을 대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눈알이 떨어졌네 이 정도 느낌인데, 이 눈알이 계속 뭔가를 합니다. 심지어 그 눈알이 없어진 몸만 남은 신체가 몸으로 말해요 같은 걸로 막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여기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신체를 신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잘리고 떨어지고 막 부서진 인체조차 전부 액션 소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게 슬래셔인지 좀비물인지 크리처물인지 슬랩스틱 코미디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 머리가 사람 몸을 차지하고 싸울 때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이노스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돼지 머리를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으니까 안 떠올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중심에는 결국 재즈 비츠가 있습니다. 데드풀 2에서는 행운을 능력으로 사용하는 도미노, 조커에서는 아서 플렉의 이웃 소피를 연기했던 배우죠. 이번에는 거의 영화 전체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액션도 해야 되고 코미디도 해야 되고 동생을 향하는 감정도 잡아야 되고, 그 와중에 계속 맞습니다. 진짜 계속 맞아요. 주인공이 당할 때마다 보는 제가 다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시아가 존윅 같은 무적의 전문 킬러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 설명을 보면은 아시아는 정식 무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 싸움에 익숙한 인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도소 난투전 같은 곳에서 이런 전투를 익혔다라는 설정이 또 나오죠. 반대로 버질에 있는 부자들은 실제로 싸워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차이에서 액션과 코미디가 동시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가 강한데도 맞는 거에 있어서는 통증이 계속 느껴집니다. 맞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베이고 찔리고, 그래도 겨우 다시 일어나서 또 때리고, 이거를 재즈 비츠가 굉장히 잘 살리더라고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너는 죽이고 간다
라는 그 표정으로 다시 몸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배우의 이 살신성인이 없었다면은 이 영화의 액션도 한 절반 정도밖에 표현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버질의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해왔는지, 왜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었는지, 그 안에서 마리아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냥 빨리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그냥 제쳐버리고 그냥 죽이고 살아나고 또 죽이고 또 살아나고 이런 반복이 길어지면서 뒤에 가서는 살짝 피로해지는 느낌도 있었는데 사소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마리아의 관계가 사실 영화의 감정의 중심인데 액션이 워낙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두 자매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이 약점을 몰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지만 알고도 그냥 이렇게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초에 감독이 만들고 싶었던 것도 뭐 무슨 거창한 메시지를 가진 사회 고발극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빠르게 갈아타면서 관객에게 그냥 계속 새로운 재미를 주고 싶다, 뭐 요거였던 것 같거든요. 뭐니 해도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걸 국내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었겠죠. 북미에서는 3월 달에 극장 개봉을 했던 걸로 아는데 흥행에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리해보자면은 They Will Kill You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본다면은 당연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모든 걸 압도할 정도로 장르적인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잔인한데 웃기고, 웃고 있는데 막 아픔도 느껴지고, 액션을 보고 있는데 막 눈알이 기어다니고 뭐 이런 영화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개연성이 왜 이래? 라고 묻는 쪽이 지는 영화인 거죠. 그냥 이거 그냥 미쳤네 라고 하면서 보는 게 맞는 영화인 겁니다. 고어와 슬랩스틱 코미디가 붙어있는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과장된 애니메이션식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잘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체 훼손 장면에 약하시거나 막 치밀한 개연성이나 묵직한 서사 뭐 이런 걸 원하신다면 다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진지하게 보기보다는 고어 장면에 내성이 있는 친구랑 밤에 같이 틀어놓고 미친 막 이러면서 보기 딱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They Will Kill You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